변론기일 마지막 날. 작은 법정에 앉았다. 공기의 온도는 낮고 문장의 길이는 짧았다. 재판장은 서류철을 넘기며 정리했다. 회의실 예약 캡처, 방문자 일지, 거래 내역, 의견서. 화면에 순서대로 떴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박자처럼 셌다. 하나, 둘. 실소유자 귀속을 오성민에게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관제인은 채권자 취소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고 채무자 박준호에 대한 책임 범위는 감경 사유로 반영합니다. 문장은 짧았고 결론은 분명했다. 포스트잇처럼 붙어 마음을 눌렀다. 오래 떨리던 손이 조용해졌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50분. 커피포트가 조용히 끓었다. 부엌 한편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렸다. 같은 시간, 같은 소리. 반복되는 일상은 버팀목 같으면서도 오늘만큼은 어딘가 기울어 있었다. 식탁 위에 얇은 파일,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이 고개를 내밀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머물렀다. 민경은 도시락 통을 닫으며 일정표를 확인했다. 오늘 몇 시에 가요? 11시 면담. 법정은 차가우니까 얇게 입지 말고. 응. 짧은 대화. 서로를 위하는 말이지만 말 사이에 공백이 길었다. 장모님이 카톡을 보냈다. 기록을 남겨라. 말은 바뀌고 글은 남는다. 핀 고정된 그 말이 아침마다 알림처럼 뜬다. 현관 구두장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검은 실내화가 아직 놓여 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반년. 집은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무거웠다. 베란다 유리에는 얇은 물기. 밤사이 내린 비가 빗방울 흔적을 남겼다. 오늘도 비 소식. 비 오는 날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다. 버스에 올랐다. 카드 찍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알림음. 소리들은 늘 같은 자리를 지켰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어? 상담 받아볼게. 증거 챙겨. 명의는 기록대로 간다. 민수의 말투는 가볍지만 정확했다. 나는 오래전 회의실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손을 떠올렸다. 그때의 빈칸이 지금의 목록을 채우고 있었다. 법원 앞에 내렸다. 계단에 빗물이 얇게 고였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관 검색대를 지나며 숨을 들이켰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버릇은 불안을 잠시 밀어냈다. 복도 끝 문패. 파산회생 사건 담당. 글씨는 단정했다.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다. 전광판은 무심하게 숫자를 밀었다. 법정 특유의 냄새. 종이, 잉크, 오래된 책장. 대기인 명단이 프린트되어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이름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관제인 배정표 아래 흐린 글씨. 박유리가 눌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휴대폰이 울렸다. 집주인의 전화였다. 박 선생, 이번 달 말에 한번 들르세요. 무슨 일인데요? 사정이 좀 생겨서. 올해는 못 있어요. 말끝이 애매했다. 퇴거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러나 그쪽을 향해 미끄러지는 뉘앙스. 통화를 끊고도 귀에 문장이 잔상처럼 남았다. 올해는 못 있어요. 대기실에서 직원이 말했다. 채무자 본인만 들어오세요. 표정은 중립. 말투도 중립. 중립은 때로 냉정보다 차갑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들어간다. 답장은 이모티콘 하나. 힘내자는 손 모양. 손 모양조차 오늘은 묵직했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채권자 목록의 첫 줄. 오성민.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말랐다. 오래전 우린 가족이지라는 말로 계약서를 대신하던 그의 웃음이 떠올랐다. 가족이라는 말은 보호막 같았고 그래서 더 잘 배웠다. 나는 그때 믿음을 택했고 믿음은 곧 증거를 잃는 방식이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노을 아닌 회색빛이 흘렀다. 오전인데도 흐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점처럼 찍었다 지워졌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흐릿한 면을 만들었다. 마음도 그렇게 얼룩졌다. 장모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기록을 남겨라. 메모 앱을 켰다. 1103 법원 도착. 번호표 74. 게시판 관제인 배정표 박유. 채무자 박준호 씨. 직원이 불렀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끌어안았다. 허리가 굳었다. 숨을 들이켰다. 하나, 둘. 문 앞에 섰다. 문틀 위 작은 CCTV가 붉은 점을 켜고 있었다. 녹화 중. 오늘만큼은 그 붉은 점이 든든했다. 적어도 오늘의 말은 남겠지.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모르는 번호. 메시지는 짧았다. 그 문서 아직 갖고 있어. Y. 나는 잠깐 멈췄다가 화면을 끄고 문을 밀었다. 이름의 이니셜은 금방 잊혔다. 혹은 일부러 잊었다. 복도 끝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다. 내 삶의 균열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았다. 언제나 그래왔듯 작은 알림과 흐린 글씨, 닫힌 서랍과 미완의 이름으로 찾아왔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바깥 대기실에서 누군가 게시판을 정리했다.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닿았다. 새 명단이 붙었다. 관제인 배정표 첫 줄에 흐린 글씨가 선명해졌다. 박유진. 나는 보지 못했다. 아주 작은 사건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오늘의 갈등은 그렇게 예고되었다. 법정 대기실에서 맡은 종이 냄새가 이상하게 장례식장 공기와 비슷했다. 국화 대신 사건 기록, 조문 대신 번호표. 마음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흰 불빛 아래 어머니의 숨이 얕아지던 밤. 젊을 때 정리해야 서로 편해. 그 말은 늘 같은 톤이었다. 정리. 무엇을, 누구를, 어디까지.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리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엄마는 든든한 사람을 찾는 대신 든든한 말을 골랐다. 장남은 집을 지켜야지. 그 말은 내 이름 앞에 달린 꼬리표처럼 매달렸다. 누나는 그 꼬리표를 싫어했다. 준호가 왜 다 떠안아? 엄마, 이건 불공평해. 그날 밤 누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집어들고 문을 닫았다. 달력 2장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우리 집엔 CCTV도 녹음도 기록도 없었다. 남은 건 빈집의 정적과 고개 젖히면 천장에 맺히던 빗방울 흔적. 어머니가 떠나던 해 유언장 이야기가 친척들 입에서 가볍게 오갔다. 남겨놓은 게 있다더라. 그러나 꺼내진 건 깨끗한 서랍뿐이었다. 장례식 끝날 무렵 장모님이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진우에게 같은 둥근 글씨였다. 준호에게라고 덧칠한 흔적이 희미했다. 봉투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 척칸에 있다. 열면 뭔가 달라질까? 혹은 아무것도 없을까? 어느 쪽이든 겁났다. 일은 묵묵했다. 배송대행 물량이 늘던 그 시절, 나는 회의마다 첫 번째로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나왔다. 회의실 한쪽에 달려있던 CCTV의 빨간 점은 늘 켜져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녹음 버튼을 휴대폰에서 켰다가 껐다. 사람끼리 이러는 건 아닌가. 그때마다 오성민은 웃었다. 우린 가족이지. 가족끼리 계약서 쓰냐? 가족.
그 말은 보호막 같았고 나중에 칼날이 되었다. 창고 부지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리던 날 비가 왔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잠깐만 네 명이. 나중에 돌려줄게. 나중엔 늘 오지 않았다. 민경은 그 무렵 밤마다 뜬 눈으로 지냈다.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샜고 집에 돌아오면 가계부를 폈다. 고정비, 이자, 보험료, 월세. 빨간 펜은 점점 짙어졌다. 당신 괜찮아? 응, 응 말고. 말이 닿지 않을 때 사람은 대화를 접는다. 대신 메모를 남겼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 우린 팀. 그 종이는 한동안 우리 둘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약속 위에 영수증이 차곡차곡 겹쳤다. 민수는 회의 끝나고 커피 머신 앞에서 툭 던졌다. 형, 보증은 가족을 가르고 명의는 사람을 받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귓속에서는 경고처럼 울렸다. 며칠 뒤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뭐든 카메라가 다 찍어요. 말 조심들 하셔. 무심한 말들이 쌓였다. 말은 바뀌고 기록은 남는다. 장모님이 늘 하시던 말이었다. 누나 생각은 가끔 뜨거운 물처럼 불쑥 끓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누나가 내 모자를 고쳐 씌워주던 장면.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쓰인 이니셜 Y. 그건 성이 아니라 이름의 첫 글자였다. 법정 대기실에서 Y라는 문자를 받은 뒤 머릿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글자가 깼다. 그 문서 아직 갖고 있어. Y 그 문서가 무엇일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은 잠깐 살려주고 오래 갉아먹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베란다 유리에 빗방울이 맺혔다. 노을 대신 회색빛이 일찍 깔렸다. 빈집의 정적은 소리 없이 무거웠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를 피해 앉는 버릇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식탁 위 봉투는 여전했고 서랍은 매일같이 닫혔다. 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면 내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미뤘다. 민경은 접시를 포개며 말했다. 집주인, 오늘도 전화 왔어. 뭐래? 올해는 못 있겠대. 그 말투에 화를 내야 했지만 먼저 올라온 건 미안이었다. 미안해. 미안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미안이 필요하네. 우리는 그날도 오래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병실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숨을 확인하는 일은 이상하게 사람을 지치게 했다. 밤늦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형, 회생 심사보다 파산 면담이 빠를 수도. 관제인 누구래? 몰라. 박유. 거기서 끊겼어. 박유 많지. 근데 형, 혹시 누나 생각나지 않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쓴 말이었겠지만 내 심장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문득 어머니 장례식 날 들었던 친척의 말도 떠올랐다. 유진이는 안 오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흘려보낸 말들이 이렇게 돌아온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법정 복도 형광등이 보였다. 숫자를 세봤다. 하나, 둘, 셋. 불안은 조금만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Y 문자 위로 새 알림이 떴다. 부동산 단체방. 임대차 보호법 개정 크유앤드어. 누군가 물었다. 퇴거 통보 문자도 효력 있나요? 답글은 길었고 나는 읽지 못했다. 그 밤 베란다 빗소리가 유난히 컸다. 노을은 없고 회색만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작은 질문을 꺼냈다. 나를 오래 괴롭히던 문장. 내가 잘못된 걸까? 작은 회의실.
형광등이 낮게 울었다. 서류철이 반쯤 열린 채 책상 위에 놓였다. 관제인은 펜을 세워두고 내 얼굴을 한번, 서류를 한번 봤다. 표정은 중립, 목소리도 중립. 재산 목록 최종 확인합니다. 창구부지, 등기상 소유는 박준호. 맞으시죠? 네. 근데 실소유는? 증빙 있습니까? 단문. 절단된 질문.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럼 사실확인서부터 쓰시죠. 실소유 주장 있으나 현 시점 확인 불가. 이렇게요. 펜촉이 종이를 긁었다. 나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땐 회사가 제 명의를 빌렸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말이 있었어요. 말은 바뀌고 기록은 남습니다. 장모님이 늘 하던 말이었다. 관제인의 톤은 더 차분했다. 회사 대표 이름이요? 오성민. 관계는? 전 상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면담 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계약서, 메일 회의록, 녹음. 어떤 형태든. 녹음.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울렸다. 휴대폰에서 몇 번이나 켰다가 껐던 버튼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책상 가장자리,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창구부지, 2013회의, 참석자, 관제인의 메모였다. 미세하게 떨린 피랍. 이상하게 그 떨림이 익숙했다.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은 말하지 마. 끝나고 연락할게. Y. 나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Y가 누구든 지금은 숫자표 전광판의 빨간 불이 더 강했다.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엇갈렸다. 오늘 관제인 누구야? 박유모더라. 글씨가 흐려. 무심한 대화가 내 등을 스쳤다. 잠깐 심장이 튀었다. 다시 진정시켰다. 엘리베이터 안.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숨이 먼저 들렸다.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 계약 종료, 퇴거 요청. 얼마 남았는데? 한 달. 근데 보증금이 묶였대. 대출이랑 얽혀서. 우리 당장 집 알아봐야 해. 알겠어. 오늘 끝나고. 당신 오늘도 알겠어만 할 거야? 말이 끊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균형이 흔들렸다. 밖은 비. 나는 바로 전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창고건은 정리해야 합니다. 바빠. 나중에. 실소유가 대표님이란 말, 그때 회의에서 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녹음 없지만 다들 들었습니다. 그는 웃었다. 짧고 건조했다. 세상은 기록대로 움직여. 감정으로는 안 움직여. 그 말은 칼처럼 잘렸다. 통화를 끊는 소리까지 매끄러웠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비닐 좌석이 젖은 코트를 흡수했다. 오래 다닌 공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리자마자 도로 아래의 물 고임이 신발에 튀었다. 경비실 유리문 너머로 유니폼이 보였다. 오성민 대표님 계세요? 회의 중이래요. 누구신데요? 박준호입니다. 창고 부지건으로 왔습니다. 경비는 인터폰을 누르며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 사람 많이 오네. 관제인도 방금 올라갔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심장이 두 번 크게 쳤다. 사무실 문 앞. 비명 같은 프린터 소리가 안에서 울렸다. 문이 열렸다. 비서가 나와 내 가슴팍을 스쳤다. 예약 없으면 곤란합니다. 5분이면 돼요. 그때 복도 끝에서 오성민이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깨끗했다. 넥타이 매듭, 구두, 말투. 준호야, 여기서 이러면 곤란하지. 창구부지, 제 명의로 묶여 있어요.
그건 내 소유니까. 실소유는 대표님입니다. 증거. 한 단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법대로 하자. 나는 내 변호사가 있고 넌 관제인이 있잖아. 각자 일. 그가 손목시계를 한번 보았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 빨간 원이 떴다. 지금 이 말 다시 해주세요. 법대로. 그는 나를 한번 내려다봤다. 여긴 우리 회사야. 녹음 금지. 그럼 밖에서 나가. 등 뒤에서 경비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감정이 앞섰다. 대표님, 그때 회의에서 그런 회의 없어. 그의 발음은 정확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비서의 발소리. 내 숨소리만 남았다. 바깥 공기. 비가 더 굵었다. 나는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무리하지 마. 더 오래된 게 있어. Y. 더 오래된 게 있다. 문장의 온도가 낯설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바로 그때 민경의 메시지가 연달아 왔다. 부동산에서 전화. 보증금 회수 어렵다는데 우리 대출 어떻게 해? 오늘 어디야? 당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니까. 나는 답을 쓰다 지웠다. 지금은 곧 그런 말들. 지우개질만 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라디오에서 법정 뉴스가 흘렀다. 명예신탁 관련 대법 판결 귀가 열렸다가 닫혔다. 창밖에 물길이 생겼다. 빗방울이 모여 작은 개울이 됐다. 마음도 쓸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현관을 열자 집은 어두웠다. 민경은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다. 오늘 어떻게 됐어? 자료 더 가져오래. 자료?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 자꾸 말이 이렇게 끝나. 미안해. 미안도 기록으로 남길래? 말이 아팠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식탁 위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다. 봉투가 반쯤 나와 있었다. 장례식 날 받은 준호에게 적힌 그 봉투. 이거 열었어? 민경이 고개를 저었다. 안 건드렸어. 청소하다가 손이 닿았나 봐. 그래. 나는 봉투를 밀어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작은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침실로 들어와 앉았다. 방 안엔 빗소리와 냉장고 소리뿐. 휴대폰 화면을 켰다. 오늘은 말하지 마로 시작한 Y의 메시지들이 정렬돼 있었다. 한 줄이 더 와 있었다. 내일 법원 앞 카페 10시 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약속. 그러나 오늘의 실패보다 덜 무서웠다. 거실에서 민경이 조용히 물었다. 우린 팀이야? 대답이 늦었다. 응. 그 한마디로는 모자랐다. 공기의 균열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관계는 말없이 뒤틀렸다. 나는 커튼을 젖혔다. 어둠에 비가 더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법정, 관제인, 명의신탁, 녹음. 단어들이 서로 부딪혔다. 작은 진동. 카카오톡 창에 민수가 메시지를 남겼다. 형, 관제인 이름 뭐래? 나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 카페. 유리창에 빗방울이 점을 찍었다. Y가 보낸 약속 시간보다 내가 먼저 와 있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시계를 3번 봤다. 10시가 지났다. 문자가 하나 왔다. 회의가 길어져요. 오해 생길 수 있으니 오늘은 보지 맙시다. Y. 짧은 문장. 나는 컵을 밀어 놓았다. 작은 시도는 그렇게 첫 실패가 됐다. 바로 등기소로 향했다. 창고 부지 등기부등본을 떼었다. 흑백 글자들이 나열됐다. 소유자 박준호.
그 아래 작은 줄.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43억 원. 채권자 해엄 상사. 내 이름 아래 다른 사람의 손길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세금 고지서도 이미 발송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실소유가 따로라면 소명 자료를 내셔야죠. 창구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기록대로 움직인다. 회사 쪽으로 전화를 돌렸다. 오래 같이 일했던 대리에게 부탁했다. 그때 회의록 메일이든 뭐든 있니? 형, 우리 회의록 안 남기는 거 알잖아요. 그럼 누구 메모라도. 다들 조심해. 요즘 회사에 외부 컨설턴트가 와서 회의 녹음한다는 얘기도 있고, 말 함부로 했다가 그의 말은 흐렸다. 그러나 한 단어가 남았다. 외부 컨설턴트. 누군가 기록을 남겼다는 힌트처럼 들렸다.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부동산에서 다 봤어. 보증금은 당장 못 준대.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해야 한대. 그래. 법률구조공단 알아볼게. 이사는? 당장 어렵겠지. 엄마 집에 잠깐 들어가자는 말 어제도 했어. 알아. 대화는 짧고 결론은 없었다. 사이드 갈등비가 실제 주소를 옮기라 재촉했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젊은 변호사가 조목조목 말했다. 실소유 입증, 계약서, 송금 흐름, 내부 메일, 녹취.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관제인에게 의견서로 제출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바로 신청하시고요. 녹취는 없어요. 그럼 그날 회의 참석자 명단, 일정 캡처라도. 우린 기록을 잘 안 남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도 찾읍시다. 오성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오후엔 반송 알림이 왔다. 수치거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받으셔야죠. 법무팀이 알아서 할 거야. 그날 회의 외부 컨설턴트 오지 않았습니까? 잠시 침묵. 기억 안 나. 녹음이 있었다면? 그는 웃음소리를 섞었다. 그때 우리 회사 회의 녹음 금지였어. 기억나지? 말 끝의 기억이 이상하게 길었다. 복선처럼 도발처럼. 퇴근 무렵 Y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네요. 무엇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답이 늦었다. 그리고 단문. 더 오래된 약속? 더 오래된 기록. 불안과 기대가 섞였다.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점 선명해졌다. 관제인 배정표에 흐린 글씨. 박윤아는 끝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방은 나처럼 환했다. 민경이 서랍을 열어놓고 있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서류 준비하려면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다 챙겨야 한대. 같이 정리하자. 같이는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당신은 늘 혼자야. 말은 낮았지만 뼈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탁 위 포스트잇 우린 팀이 흐릿하게 보였다. 물기가 스며든 듯 번져 있었다. 밤 공장 근처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전화를 줬다. 형, 이 말했다가 나중에 곤란해질지 모르지만 예전에 대표가 외부 컨설턴트 부른 적 있어요. 법쪽 사람 같았어요. 그 회의는 녹음 돌렸던 걸로 알아요. 누군지 알아? 여자였고 성이 박씨였던가. 명함을 본 것 같은데 잘. 통화가 끊겼다. 귓속에 박이 오래 울렸다. 이틀 뒤 관제인 면담 재통보가 왔다. 변동 없음. 박유진 관제인. 문자로 명시됐다.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Y와 유진 사이에 선을 그어보면 선은 너무 쉽게 이어졌다. 손이 떨렸다. 민경이 물었다.
왜 그래? 아니야. 또 아니야야.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내일은 나도 같이 갈래. 관제인 면담은 채무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다시 왔다. 베란다 유리에 빗줄기가 길게 늘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난히 컸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메모 앱을 열어 하루를 적었다. 등기부등본 발급, 근저당 확인, 내용 증명 반송, 외부 컨설턴트 박씨?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잠들기 직전 Y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내일 내가 먼저 말할게. 나는 답을 쓰지 못했다. 무언가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모든 게 어긋나는 시간이었다. 법정도 집도 마음도 침묵이 방을 채웠다. 절망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 짙어졌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법정 건물 3층 작은 면담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다. 테이블 위에 레코더가 놓였다. 빨간 불이 켜졌다. 관제인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문밖 복도에서 빗방울이 유리난간을 두드렸다. 라디에이터의 미세한 떨림이 발바닥으로 올라왔다. 면담 시작합니다. 오늘 면담은 기록을 위해 녹음합니다. 관제인의 목소리는 일정했다. 오성민은 넥타이를 한번 매만졌다. 편하신 대로요. 나는 의자 끝에 앉았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창구부지, 등기상 소유자 박준호, 실질 귀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소유는 전 대표 오성민입니다. 증거를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회의록, 메일, 송금, 녹음 등 어떤 형태든 필요합니다. 성민이 가볍게 웃었다. 법은 기록대로 움직이죠. 감정은 법정에서 힘이 없어요. 대표님, 그날 회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회의 없었어. 관제인이 한 장을 꺼냈다. 회의실 예약 기록 캡처였다. 2013년 4월 17일 외부 컨설턴트 참석 표기. 성민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컨설턴트가 누군데요? 지금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만 주세요. 그의 웃음기가 약간 굳었다. 문 밖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민경이었다. 문틈으로 얼굴만 보이며 손을 흔들었다. 나 여기 있어. 입모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더 짧아졌다. 관제인의 질문이 이어졌다. 창고 부지 관련 귀속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실소유는 준호야, 잠깐만. 그 한 단어가 방을 멈췄다. 준호야. 개인 호칭?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관제인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면담 중 개인 호칭은 삼가겠습니다. 그녀는 곧 톤을 회복했다. 성민이 두 손을 비볐다. 관제인님, 채무자하고 아는 사이인가 보죠? 공정성 문제가 있겠네. 오늘 면담은 기록으로 남고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형제 같은 사이라고 직원들 말하던데. 형제면 더 문제 아닌가요? 말끝이 얇게 웃었다. 내 목이 바짝 말랐다. 민경이 문을 벌컥 열었다. 형제라고요? 안내 직원이 급히 다가왔지만 그녀는 문턱 안쪽으로 한 발을 들였다. 표정은 굳었다. 관제인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가족이세요? 관제인의 손가락이 레코더 옆에서 잠깐 멈췄다. 면담 중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성민이 낄낄 웃었다. 이 집 드라마 찍네. 민경이 그를 똑바로 봤다. 우린 드라마 아닙니다. 그의 표정이 불편해졌다. 감정 섞지 마세요. 난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라. 방 안 공기가 삐걱거렸다. 관제인이 서류를 넘겼다.
오성민 씨, 귀속 관련 사실 확인서 서명하십시오. 왜 내가 서명하죠? 법원 요구입니다. 불응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는 펜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기억 안 납니다. 한 줄의 회피가 벽처럼 섰다. 그때 민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집주인 이름이 떴다. 그녀가 스피커폰을 눌렀다. 네, 여보세요. 오늘 안에 짐 일부라도 빼주세요. 다음 세입자 들어옵니다. 보증금은요? 나도 대출이 있어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민경의 어깨가 울렁울렁 들썩였다. 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손이 허공에서 방향을 잃었다. 성민이 짧게 말했다. 각자 사정이 있죠. 그래서 계약서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얇지만 깊게 들어왔다. 계약서를 쓰지 않던 내 시간들, 믿음으로 덮던 빈칸들, 내 쪽으로 모든 압력이 기울었다. 관제인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면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건 관계인 공정성 문제는 내부 검토 후 통지하겠습니다. 성민이 일어섰다. 좋습니다. 관제인 교체되면 다시 부르세요. 그가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더 붙였다. 아, 녹음? 그런 거 있었다면 진작 냈겠지. 없는 건 없는 겁니다. 문이 닫혔다. 레코더 빨간 불만 깜빡였다. 민경이 내 쪽으로 돌아섰다. 목소리가 낮았다. 나 지금 뭘 믿어야 해? 나도. 관제인이 당신 누나야? 침묵.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 맞다면 더 이상 공정하지 않잖아. 우리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말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순간. 그런데 어느 말도 옳지 않았다. 관제인이 조용히 말했다. 채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서류를 챙겼다. 민경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우린 팀이야? 대답이 목에서 멈췄다. 레코더가 꺼졌다. 방의 소리가 갑자기 얇아졌다. 복도, 유리 난간을 타고 빗물이 길게 흘렀다. 민경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낮게 던졌다. 오늘 저녁엔 엄마 집으로 갈게. 같이. 아니, 오늘은 혼자 있을래.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떨림이 오래 남았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텅 빈 복도에 CCTV가 빨간 점을 켜고 있었다. 기록을 위해 켜진 불빛. 그런데 기록은 나를 구하지 못했다. 아직은. 진동. Y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관제인 교체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어려웠습니다. 잠시 뒤 한 줄이 더 왔다. 녹음과 문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봤다. 그 말이 위로인지 공지인지 작별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잦아들었다. 회색 하늘 가장자리에서 노을색이 아주 얇게 번졌다. 어머니 봉투가 떠올랐다. 준호에게 아직 열지 못한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은 꺼내볼까? 아니면 또 서랍으로 밀어 넣을까? 주머니 안에서 포스트잇이 구겨진 채 발견됐다. 우린 팀. 글자가 땀에 번져 있었다. 나는 곱게 펴보려다 접듯이 다시 넣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오래 남았다. 문득 관제인실 문이 반쯤 열리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렀다. 박유진 변호사, 이 사건 이해관계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짧은 대답. 접수해 주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무언가가 함께 남았다. 노을빛처럼 얇고 빗방울처럼 미약한 것.
이 인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스스로도 답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빈집으로 돌아갈 길을 걸었다. 아침은 조용했다. 밤새 비가 그치고 베란다 유리에 물자국만 남았다. 빈집의 정적이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 봉투가 있었다. 장례식 날부터 서랍을 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던 그 봉투. 겉면에 준호에게가 햇빛을 받아 옅게 빛났다. 나는 앉았다. 손끝이 종이를 어루만졌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봉투를 열었다. 얇은 편지지. 굵지 않게 눌러 쓴 글씨. 준호야. 내가 볼지 모르겠다. 엄마가 나빴다. 젊을 때 정리해야 한다는 말, 사람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늦게 알았다. 유진이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고 내가 겁이 많아서 한 말이었다. 너는 기록을 남겨라. 말은 바뀌고 글은 남는다. 언젠가 너희 둘이 다시 만나면 엄마 탓을 먼저 하거라. 짧은 문장이 몇 줄 더 있었다. 창고 부지 같은 일은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나는 천천히 접었다. 편지 뒤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누나가 내 모자를 고쳐 씌워주던 장면. 사진 뒷면 구석에 연필로 Y가 얇게 새겨져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 장례식장의 국화, 대기실의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마음이 조금 풀렸다. 아주 조금. 진동. 낯익은 번호. 법률구조공단의 젊은 변호사였다. 지난번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 이름을 오늘 처음 물었다. 정세라 변호사님이시죠? 네, 박준호님. 관제인 교체 심사가 올라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시로 면담 일정만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증거를 만드셔야 해요. 이미 있었던 것을 모으고 없던 건 대체 증거로. 창고 부지 관련해서는 회의실 예약 기록, 외부 컨설턴트 비용 청구서, 송금 흐름, 내부 메일 헤더, 문자 캡처.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녹음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회사 회의실 예약 캘린더, 방문자 출입 기록, 경비 일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오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죠. 주소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목소리는 단단했고 설명은 짧고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쪽으로도. 준호님. 네. 사람은 기록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기록 덕분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통화를 끊고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 썼다. 오늘의 기록. 목록을 만들었다. 회사 회의실 캘린더 요청 외부 컨설턴트. 비용 자료 탐색 은행 거래 내역 발급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민경과 일정 맞추기. 글씨가 삐뚤었지만 줄이 생겼다. 줄은 마음을 정리했다. 민수에게 먼저 연락했다. 예전에 외부 컨설턴트 왔던 날 회의실 예약 캡처 있나? 서버엔 지웠을 텐데 구글 캘린더 과거 기록은 남았을 수도. IT팀에 한번 물어볼게. 혹시 비용 청구서 쪽도 법무팀 결제 라인에 있을 거야. 형, 조심해서. 누가 찾는지 알면 막을 수도 있어. 간단한 대화였지만 미세한 길이 보였다. 민경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임차권 등기 명령, 저녁에 같이 할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잠시 뒤 짧은 문장. 응, 퇴근 후에. 말의 온도가 어제와 달랐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묘하게 단단했다. 오후엔 은행에 들렀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3년치 거래 내역까지는 바로 출력됩니다. 그 이전은 팩스로 신청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숫자와 날짜, 상대방 계좌명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 안에서도 작은 실마리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외부 용역비, 법무라는 이름, 익숙한 회사명. 표시만 해두고 가방에 넣었다. 회사 건물 근처로 갔다.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했다. 혹시 예전 방문자 기록 열람이 가능할까요? 경비 아저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벽에 기대선 달력을 가리켰다. 보관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래도 일지에 간단히 적힌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는 서랍을 뒤져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다. 여기 2013-4-17 박 변호사 회의 참석.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성과 직함이 분명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아지지 않았지만 비소리는 잦아들었다. 노을 대신 옅은 빛이 골목에 깔렸다. 주머니에서 포스트잇을 꺼냈다. 우린 팀. 어젯밤보다 덜 번져 있었다. 글자를 손톱으로 한번 눌렀다. 종이의 감촉이 또렷했다.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다시 꺼냈다.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너희 둘이 다시 만나면 엄마 탓을 먼저 하거라. 문장이 마음에 오래 걸렸다. 어제의 면담실, 호칭 하나로 흔들리던 공기, 레코더 빨간 불빛, 그리고 Y의 메시지. 녹음과 문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나의 말이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믿음이 증거는 아니지만 오늘은 방향이 되었다. 노트 첫 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다. 증거회사 예약 캘린더, 경비 일지, 비용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 문자 캡처. 한 줄을 적을 때마다 몸의 긴장이 조금씩 내려갔다. 전화가 울렸다. 정세라 변호사였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초안 체크했습니다. 오늘 접수하면 내일 접수중이 나올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집주인 압박이 달라져요. 고맙습니다. 준호님. 네. 사람은 실패 말고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녁 민경이 돌아왔다. 현관에서 발소리를 듣고도 나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두어 박자 늦게 나가며 말했다. 오늘은 같이 해볼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더 없었다. 노트북을 켰다. 신청서를 올리고 스캔 파일을 첨부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가 손등으로 살짝 내 손을 건드렸다. 아주 짧게. 그 짧은 접촉이 오래 남았다. 창밖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며 지나갔다. 내일은 말대. 말끝이 희미하게 들렸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냉장고 모터가 돌고 멈추는 소리, 벽시계 초침이 가볍게 뛰는 소리가 또렷했다. 나는 공책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주 조용한 문장. 다시 해볼까? 아침 메일함에 접수중이 도착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완료. 화면에 파란 도장이 선명했다. 출력 버튼을 눌렀다. 종이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어젯밤 적어둔 목록 옆에 작은 체크를 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변화였다. 민경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그거 받은 거야? 응. 접수증.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길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집주인에게 건넬 서류를 정리해둔 파일. 표지 앞면 안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우린 팀. 어제보다 덜 번져 있었다. 오전 집주인 사무실에 들렀다. 접수증을 건네며 짧게 설명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수를 줄였다. 법적으로 조치 진행했습니다. 일정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한숨 같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일주일만 줘요.
다음 세입자 일정 조정해 볼게요. 반환 계획도 오늘 안으로 문자 드릴게요. 기대하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몸 안 어딘가가 풀렸다. 복도 CCTV에 빨간 점이 켜졌다. 어제는 불안이었는데 오늘은 기록처럼 보였다. 장모님의 문장이 떠올랐다. 말은 바뀌고 글은 남는다. 회사로 가는 길,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폴더에 끼웠다. IT팀에 들러 달력을 요청했다. 오래된 구글 캘린더가 화면에 떴다. 2013년 4월 17일. 회의실 A 외부 컨설턴트 상담. 진행자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름은 이니셜로 가려졌지만 박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화면 캡처를 저장했다. 경비실 노트도 다시 확인했다. 방문자 기록 옆에 얇게 적힌 글씨. 변호사 박. 자음과 단어 사이사이가 빗방울 자국처럼 끊겨 있었다. 나는 날짜를 표시하고 노트 사진을 찍었다. 손이 덜 떨렸다. 정세라 변호사에게 서류 사진을 보냈다. 곧바로 전화가 왔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의견서에 근거가 생깁니다. 오늘 안에 관제인실과 법원 민원 창구에 동시에 제출하세요. 네. 문구는 제가 초안 써서 보내드릴게요. 박준호님 서명만. 통화가 끝나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파일이 도착했다. 단정한 문장들. 실소유자 판단에 관한 보조자료. 나는 프린트에 서명했다.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내 이름이 내 손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점심 무렵 민수에게 캡처를 공유했다. 형, 이거면 교차 검증 가능. 법무팀 결제 내역도 슬쩍 물어볼게. 고맙다. 형, 팀이지. 짧은 문장인데 오래 남았다. 냉장고에 붙여둔 포스트잇이 생각났다. 오늘은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후 관제인실 민원 창구에 서류를 냈다. 접수 도장을 받으면서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옆모습만으로도 익숙한 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의 단어 준호야가 귓가를 스쳤다. 오늘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서류철에 들어간 사진과 캡처가 무게를 만들었다. 무게가 버팀목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주 얇게 깔렸다. 어제는 회색뿐이었는데 색이 조금 섞였다. 현관 앞에서 민경과 마주쳤다. 장바구니에 국거리와 파가 보였다. 일주일 벌었어. 그녀는 숨을 내쉬고 웃었다. 오늘 접수증 보냈더니 집주인이 계획표 보내줬어. 날짜랑 금액. 완벽하진 않지만 보여주긴 하네. 고마워. 같이 한 거야. 짧은 대화가 길게 남았다. 저녁 테이블에 노트를 펼쳤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레 옆에 놓았다. 민경이 조용히 읽었다. 엄마 탓을 먼저 하거라. 이 말 이상하게 위로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어제는 화가 앞섰어. 그녀는 접어둔 편지를 바인더 맨 앞 투명 포켓에 끼웠다. 이건 우리 표지로 하자. 흔들릴 때마다 앞을 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인더 옆면 라벨에 내 이름을 적었다. 박준호. 글씨가 낯설지 않았다. 복도 끝 CCTV에 빨간 점이 잠깐 깜빡였다. 오늘은 그 빛이 나를 지키는 쪽에 가까웠다. 식탁 위에 국이 올랐다. 김이 얇게 올라왔다.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거의 동시에 말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말들이 너무 크지 않게 방 안에 퍼졌다. 냉장고 모터가 돌고 멈추는 소리, 벽시계 초침이 조금 더 가볍게 뛰었다. 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증금 반환 계획표 공유드립니다.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엑셀 캡처, 칸칸이 날짜와 금액.
빈칸도 있었지만 어제의 공백과는 달랐다. 나는 확인했습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포스트잇을 다시 붙였다. 우린 팀. 이번엔 더 단단히 눌렀다. 민경이 내 옆에 앉았다. 어깨가 스쳤다. 내일 법원 같이 갈까? 면담은 혼자 들어가도 복도에 있어줘. 알겠어. 복도에서 기다릴게. 오늘처럼. 창밖 하늘이 느리게 어두워졌다. 노을의 끝이 얇게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국화를 베란다로 옮겼다. 줄기 끝에 아주 작은 새눈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물을 조금 줬다. 흙은 조용히 마셨다. 노트를 덮으며 적었다. 오늘의 기록 임차권 등기 접수증 전달, 집주인 반환 계획 수령, 회의실, 캘린더 캡처, 방문자 기록 사진, 의견서 제출. 줄 간격이 고르게 보였다. 숨도 고르게 돌아왔다. 잠들기 전 Y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기록 잘 받았습니다. 준비되면 이야기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불을 껐다. 빈집의 정적이 덜 무거웠다. 오늘의 변화는 작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다음 장의 문장을 함께 써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변론기일 마지막 날. 작은 법정에 앉았다. 공기의 온도는 낮고 문장의 길이는 짧았다. 재판장은 서류철을 넘기며 정리했다. 회의실 예약 캡처, 방문자 일지, 거래 내역, 의견서. 화면에 순서대로 떴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박자처럼 셌다. 하나, 둘. 실소유자 귀속을 오성민에게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관제인은 채권자 취소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고 채무자 박준호에 대한 책임 범위는 감경 사유로 반영합니다. 문장은 짧았고 결론은 분명했다. 포스트잇처럼 붙어 마음을 눌렀다. 오래 떨리던 손이 조용해졌다. 복도에 나와 유리난간에 기대섰다. 노을 대신 옅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민경이 내 옆에 섰다. 끝난 거야? 끝난 건 아니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정리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길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접수증 사본과 집주인 반환 계획표를 다시 확인했다. 다음 주 첫 회차 들어온대. 작은 미소가 스쳤다. 며칠 뒤 관제인 교체 통지가 정식으로 왔다. 유진의 이름은 결정문에서 빠졌다. 그날 저녁 법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누나를 만났다. 가을바람이 얇았다. 말보다 숨이 먼저 왔다. 준호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호명. 어색하지 않았다. 미안해. 나도. 우리는 같은 말을 2번씩 했다. 누나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다. 방문자 일지 사본과 오래전에 작성해둔 메모.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직후에 그가 법원 창구에 맡겨둔 민원 접수 확인서. 그때도 도울 수 있었는데 절차 때문에 못했어. 이번에는 절차가 도와줬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편지 읽었어. 엄마 탓 먼저 하라고. 엄마가 겁이 많았지. 나도 그랬고. 우리는 잠깐 침묵했다. 침묵은 예전엔 칼이었는데 오늘은 청 같았다. 집은 천천히 정돈됐다. 집주인은 계획표대로 첫 회차를 보냈다. 우리도 새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더 작은 평수, 더 얇은 벽지. 창밖으로 노을이 잘 들어왔다. 냉장고엔 포스트잇이 다시 붙었다. 우린 팀. 이번에는 투명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눌렀다. 민수는 이삿날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와서 말했다. 형, CCTV 밝기 낮추는 법 알려줄까? 응. 이번엔 우리 소리도 좀 키우고. 민경이 웃었다. 말은 바뀌고 기록은 남는 거니까.
우리는 말도 남기자.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벽시계 초침이 가볍게 뛰었다. 저녁 바인더를 꺼냈다. 맨 앞 포켓에 어머니 편지가 보였다. 젊을 때 정리해야 한다는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사람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정리하라는 뜻. 우리 세대는 늦게 배웠지만 배웠다. 나는 공책 첫 장에 썼다. 오늘의 기록 결정문 송달, 반환 1회차 수령, 전세계약 확정일자, 민경과 합동 점검. 한동안 연락을 붙잡지 않았던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다음번에는 엄마 얘기 말고 우리 얘기하자. 답은 곧 왔다. 그래. 준호야, 내일도 기록해. 말이 다정했다. 중립의 목소리가 아닌 가족의 목소리였다. 밤 창가에 앉아 국화를 바라봤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줄기에 새눈이 자랐다. 물컵으로 살짝 물을 줬다. 흙이 조용히 마셨다. 민경이 그 옆에 앉아 속삭였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우리 다음 주엔 커튼 사러 가자. 응. 대화는 짧았고 충분했다. 나는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내가 잘못된 걸까? 답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나는 잘못도 했다. 믿음을 기록으로 바꾸지 못했고 침묵으로 버틸 때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잘못이 내 몫은 아니었다. 이제는 기록하고 묻고 나누며 산다. 공책을 덮었다. 손끝이 덜 떨렸다. 창밖 하늘 가장자리에서 노을이 얇게 번졌다. 빗방울 자국은 말랐고 빈집의 정적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 정적 안에 우리의 숨과 말이 함께 섞였다. 어머니의 문장도 누나의 호명도 민경의 포스트잇도 같은 자리에 놓였다. 도망치던 마음은 서서히 앉았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온 짧은 알림. 면책 추천 의견 제출 완료. 오늘을 버티게 해준 문장들 사이로 새로운 문장이 자리를 찾았다. 가능. 우리는 등을 맞대고 앉아 조용히 내일을 떠올렸다. 변화는 작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발 아래 바닥이 이전보다 단단하게 느껴졌다. 노을이 잦아들자 방 안불을 켰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해보자. 응, 같이.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고 여운은 길었다. 세대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서랍에 넣어두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제자리에 놓는 일. 오늘 우리는 그걸 했다. 그리고 내일 또 적을 것이다. 오늘의 기록. 우리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다.